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기말 과제 PPT 투자에 대해서 발표를 할 2018-0044 주한음이라고 합니다. 저의 제목은 꼴찌의 투자 방법입니다. 우선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 망한 투자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망하지 않을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고찰과 성찰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치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제가 투자를 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의 투자 결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모의 투자에서 저는 총 수익률 마이너스 13.23%를 기록했고요. 그렇게 해서 총 손익으로 마이너스 1,300만원 가량의 손실이 났습니다. 이 수치는 이번 모의 투자에 참가한 64명 등 62등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매우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망하지 않는 거는 절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물 옵션의 투자 결과인데요. 선물 옵션은 제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총 66명 중에 66등을 기록했는데요. 3천만원으로 투자한 금액에서 무려 마이너스 84%라는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은 48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총 손익으로는 2,500만원으로 주식 투자보다 훨씬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종목은 코스피 200과 선물 그리고 코스피 콜 풋 옵션을 매수를 한 후 매도를 했는데요. 그 결과 최종 등수가 66명 중에 66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꼴찌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의 투자입니다. 모의 주식 투자입니다. 모의 주식 투자는 코덱 200과 비교해 보았는데요. 모의 투자 기간 동안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의 수익률을 찾아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투자를 한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코스피 지수는 약 1.2% 성장하였고 코스닥은 1.6%로 상당히 낮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낮은 성장률처럼 보이지만 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이 났습니다. 즉 돈을 그냥 그 코스피나 코스닥에 돼 있는 ETF에만 돈을 넣었어도 1.2%와 1.6%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저는 마이너스 13%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또 다음은 저희 그룹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번 대회 참가자 수는 총 8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익 실현 참가자 수는 불과 15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수치는 손실을 본 참가자 수는 49명이고요. 그 수치는 이익을 본 사람이 100명 있으면 18명, 즉 18%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24%로 코스피나 코스닥의 기초자산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론은 우리는 투자를 할 줄 모르고 그동안 이번 모의 투자를 한 방식은 완전히 잘못되었고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지 앞으로 투자를 해서 망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물 옵션과 주식의 비교입니다. 우선 선물 옵션은 주식에 비해 최고 수익률과 최저 수익률이 우선 선물 옵션은 최고 수익률이 37.92%고 최저 수익률이 마이너스 84%입니다. 이에 반면 주식의 최고 수익률은 8.96%이고 최저 수익률은 마이너스 17.72%입니다. 즉 옵션을 투자했을 때가 주식을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급등이 크다는 것이죠. 갭 차이가. 제일 잘 먹은 사람은 엄청 잘 먹고 못 먹은 사람은 엄청 못 먹고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는 선물 옵션 투자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보다 훨씬 고위험 고수익 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24%인 반면 옵션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1.81%로 무려 손실률이 5배가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선물의 이익 실현 참가자 수는 주식의 이익 실현 참가자 수보다 적습니다. 아까 15명이었고 여긴 13명인데요. 2명이라는 크지 않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익률 투자자들은 선물 옵션 투자를 자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제가 왜 망했을까에 대해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맨 처음 투자를 할 때 한일 네트워크스와 SGA 솔루션즈와 같은 블록체인 관련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이 핫하다는 소문을 듣고 매수를 했는데요. 이런 거는 아무런 분석 없이 그냥 소문만 듣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래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전자인증이라는 이런 SJ 솔루션즈와 한일네트웍스의 그런 종목의 특성상 테마주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한창 핫할 때는 핫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자 매우 빠른 속도로 급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손실이 상당히 2.87%이지만 한 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5%에서 6%대 손실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모의 투자가 6월달에 끝난다는 소식을 듣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친구가 추천해준 주식을 미수금을 사용하여 투자했습니다. 처음 미수금이 뭔지 몰라서 그냥 돈이 더 되길래 더 살 수 있는 줄 알고 샀다가 여기 보시면 총 매입이 1억 8,900만 원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좀 올랐는데 이것도 갑자기 빠른 속도로 급락을 해서 미수금을 사용했더니 레버리지 효과가 나서 큰 손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분할 투자가 아닌 집중 투자로 이 세진중공업이라는 종목에 90% 이상을 배분을 해서 훨씬 더 큰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다음은 선물 옵션인데요. 처음에 이제 교수님이 옵션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 기초자산과 편차가 큰 옵션을 구매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좀 적당히 이제 편차가 큰 걸 사야 되는데 매우 극단적인 케이스를 사가지고 기초자산과 편차가 너무 큰 걸로 샀더니 행사될 가능성도 없어서 결국 팔리지 않아서 마이너스 70%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계속 사놨는데요. 선물을 매수한 후에 이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계속 놔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매수할 때 코스피가 제일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로 쭉쭉 떨어져가지고 그 행사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지 이것도 팔리지 않아서 마이너스 84%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모의 투자와 일지로 배운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증거금은 건들지 말자. 제가 이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미수금을 썼는데요. 처음에 이제 1억이 제한인 줄 알고 했다가 1억보다 조금 더 넘어가지는 걸 보고 더 살 수도 있겠다 해서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알아보니까 이틀 이내에 갚지 않으면 하한가에 넘어가는 그런 주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증거금이 뭔지 몰라서 1억 8천만 원까지 사왔다가 헐레벌떡 팔아서 손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거금은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 같은 지식이 별로 없고 그리고 미숙한 투자자들은 증거금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게 제 첫 번째 결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에 일희비하지 말자입니다. 제가 이제 삼성 SDS 주식을 샀는데 그때 이제 막 IBM과 블록체인 기술을 맺었다고 해서 저는 주식의 가격이 더 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미 그러한 빅 뉴스들은 다 퍼져 있고 또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발표가 난 것일 뿐이지 전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뉴스만 가지고 일희일비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치 분석을 통해 장기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투자를 한 것은 그냥 그 블록체인 관련 주식에 그냥 그때 소문도 되게 무성했고 또 한창 비트코인이 핫해서 그래서 산 거였는데
결국 그 시기 한두 달이 지나다 보니까 쭉쭉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목표 주가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세진 중국업에 90% 이상을 투자했다가 그게 급락하니까 거기에 미수금의 레버리지 효과까지 있어서 정말 큰 순식간에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낮추고 리스크를 낮춰서 천천히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의 투자 그리고 일지로 배웠습니다. 다음은 나만의 투자 철학과 전략입니다. 우선 저는 총 4가지를 찝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제 위기를 노리자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주가가 훨씬 더 과소평가되어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주가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주식이 내재 가치보다 더 이하로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주식을 사서 경제 위기가 끝나면 분명히 오를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모의 투자와 같이 단기적인 투자를 했을 때 매우 극단적이고 파격적인 투자를 했는데요. 그 결과 아까 보여드렸듯이 마이너스 13%와 마이너스 84%라는 처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하여 차익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운이나 감에 치중한 것일 뿐이지 전혀 어떤 확신이 없고 정말 확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10년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주식은 매수하지 말자. 이것이 제 2번째 투자 철학입니다. 세 번째는 수익을 크게 내는 투자보다는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흔히들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난 주식을 투자해서 엄청 큰 돈을 벌었다. 사실 20대나 30대에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돈을 벌 기회도 많고 또 돈을 얻을 기회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테크의 기본과 목적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잃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정기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물론 과감한 투자도 하지만 항상 적정 비율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남겨 본인의 자산의 리스크를 낮추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제 3번째 투자 철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낮추자는 것입니다. 이 분산 투자라는 것은 이 동그란 파일을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금융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상관계수가 음수인 것에 대해 분산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엄청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기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여서 그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의 편차를 줄여서 손해를 볼 때도 적게 손해를 보고 이득도 볼 때도 큰 이득이 아니라 조금씩 이득을 보아서 평균적인 수익률에 근접하게 만들어서 리스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그런 분산 투자가 저의 4번째 투자 철학입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경제 위기를 노리자,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자, 돈을 잃지 말자, 분산 투자를 하다가 제 이런 4개의 투자 철학인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4개가 모두 가치 투자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4가지가 어떻게 가치 투자와 연관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신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이러한 4가지 철학이 가치 투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치 투자에 대해 알아보자면 가치 투자는 시장의 비합리성으로 인해 내재 가치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기업을 분석하여서 주식의 적정 가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시장의 주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주식을 사놔서 이제 주가가 그 내재 가치에
합치하는 그런 시점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 방식입니다. 따라서 내재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식시장과 실제 주식의 가치와의 괴리를 명확히 분석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이 그래프를 보면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가치입니다. 즉, 이 빨간 그래프는 내재 가치이고요. 이 검은 선은 시장 가치인데, 시장의 주식 가격인데요. 지금 이 시점을 보면 내재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 시점에서 내재 가치와 주식 가치가 나타지는데요. 얘의 핵심은 주가가 더 올라는데 이때 파는 것이 아니라 딱 같아지는 그 시점에서 팔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정말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러한 가치 투자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단기적 이슈로는 그 주식이 떨어졌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대 방향, 자신이 예상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주식은 거의 무조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른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치 투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버티기에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뭐 퀀트 투자나 모멘텀 투자는 이제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신 주식을 골라주거나 아니면은 그때 분위기가 다르게 그 시장의 추세에 따라 주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치 투자는 본인이 직접 내재 가치를 분석하고 또 그 기업에 되게 오랜 시간 고민을 한 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팔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버티게 되어 그 내재 가치와 주가가 같아진 시점에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돈을 잃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내재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낮은 시점에서 구매하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투자에서 돈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주식 가치보다 낮기 때문에 그 기업이 내재 가치에 도달하기 전에 망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정말 부실 기업이 아닌 이상 내 내재 가치, 내가 분석한 기업의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낮구나, 그러면 언젠간 10년 혹은 15년 있다가 그 내재 가치가 주가와 같아진 시점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더라도 돈을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긴 이제 그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의 투자 성과인데요. 여기 보이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코스피와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즉 기초자산의 수익률은 매우 천천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크웨이의 투자는 이때 10년,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0에서 1800%의 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마이너스 13%를 달성한 거, 13%를 달성한 거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즉 이거는 가치 투자가 10년이라는 중장기적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기업의 재물을 분석하여 판단을 해서 이 가치가 주식 가치보다 더 높구나, 근데 주식이 낮게 책정되어 있구나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수치들을 구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삼성 SDS의 애널리스트인데요. 애널리스트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장에는 그 애널리스트의 생각과 같은 주관적인 지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목표 주가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목표 주가와 이런 주관적인 내용들은
이 주식을 매수하게 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되게 목표 주가도 높게 잡고 되게 긍정적으로 써주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그 뒷장에 나와 보면은 PER이나 PBR 그리고 ROE와 같은 그런 객관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객관적인 지표 위주로 살펴보아 주식의 내재 가치를 구하여 가치 투자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회계, 재무와 회계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과목을 공부함을 통해서 그 기업의 재무 구조를 알고 또 매출은 얼마인지, 부채는 얼마인지, 자산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BR, PER 그리고 ROE와 같은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은 이 회계와 재무와 관련된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재무와 같은 그런 과목들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수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차트 분석입니다. 차트 분석은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어떤 투자를 해야 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치 투자만 하면 좋지만 저희가 차트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방법을 늘려야 하고 또 애초에 기본적으로 주가와 내재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주가를 읽는 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론 또는 파생상품론을 통해서 주식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VBA와 파이썬 그리고 수학 과목이 있는데요. VBA와 파이썬, 엑셀과 같은 컴퓨터 관련 능력을 키워서 내가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화 시켜서 내가 수익률은 현재 얼마이고 뭐 자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상환 계수를 구한다. 그것이 최대한 음수가 되는 방향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내 자산의 리스크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걸 낮추는 방법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VBA와 파이썬, 엑셀은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회계, 차트 분석, VBA, 파이썬과 같은 과목들은 회계 공부를 통해 정확한 가치 분석을, 차트를 보는 눈을 키워 시장의 흐름을 보는 능력을, VBA와 파이썬을 익혀 효과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출처고요. 이상으로 꼴찌의 투자 방법을 발표하게 된 주한은입니다. 감사합니다.